네, 그럼 우리 1번 이 페우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우는요, 고대의 가축, 증식하는 자산을 표현하는 그런 룬 문자입니다. 또한 북유럽 신화 속 태초의 암소 아움들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움들라는 태초에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설이 녹은 물에서 태어났고 태초의 거인 아미르를 길렀다고 해서 성장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이 페우 룬스톤을 선택해 주셨고요. 카드 전체 열어서 정확한 메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콘 오라클 카드부터 볼게요. 여러분 너무 멋진 카드가 나왔어요. 이 유니콘 오라클 카드는요, 천사가 아니다, 당신의 신성이다 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오라클 카드입니다. 이제 전체 카드 열어볼게요. 네, 첫 카드가 지금 11번 메이저 정의 카드, 그리고 2 원즈, 3 소드, 나이트 원즈, 그리고 2번 메이저 고위 여사제, 자 20번 메이저 심판 부활 카드, 퀸 소드, 5 원즈가 나왔습니다. 이 운명적 변화의 중심, 비트윈 카드, 0번 더블 메이저 카드가 나왔네요. 이제 매지션, 연금술사로 넘어가는 그 도약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카드는 이 지금 주요 카드 끝에 2장하고요. 그리고 비트윈 카드, 오라클 카드까지 이 4장의 카드가 정말 뜨겁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너무 화려합니다. 막 날아오르죠? 굉장하네요. 자, 이 유니콘 오라클 카드 메시지와 더불어 요약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신성이다. 신비 속의 신비입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에 밤에 수호천사에게 기도할 때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온 추가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당신의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와서 칭찬할 가치가 있는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정말로 환영받는 손님입니다. 그것은 곧 당신에게 신의 응답을 전할 수호, 생명, 신성의 천사 유니콘입니다. 신은 지난 간절한 당신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느 밤 간절히 기도를 하셨나요?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신 게 있는 것 같고요. 자, 그것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드 전체 볼게요. 우리 여러분은 실제로 내가 모태신앙,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 신앙이 깊으신 분일 수도 있고요. 꼭 종교가 없더라도 내가 정말 마음 깊이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극한 순간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곤 합니다. 심지어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거대한 힘의 실체를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차리지는 못해도 마치 내 운명을 주관하고 개입하고 있는 것만 같은 어느 장엄하고 위대한 지혜의 에너지를 직감하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는 우리 여러분 카드가 전체적으로 정말 그렇게 신성, 수호천사, 기도, 믿음 이런 키워드가 아주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주요 카드덱 자체도 헤븐 앤 얼스거든요. 그래서 신성 카드라고 제가 부르는 카드인데요. 먼저 앞에 이 2 카드, 정의 메이저 카드와 고위 여사제 둘 다 메이저 카드입니다. 이 2 카드로 느끼기에 근래 혹은 과거에 우리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셨거나 어려운 시간 속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 내가 정말 신 앞에 고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 그런 게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정말 우리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쵸? 내가 어느 존재를 우상시하고 그분에게 막 기도를 하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가슴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정말 힘들면. 왜? 내 힘으로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바다에 빠졌다고 느껴지니까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 이렇게 지금 카드 전체가 전하려는 것만 봐도 우리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 신의 응답을 받으실 거라는 그런 명확한 암시로 들어옵니다. 자, 이 두 카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내가 마치 속죄하는 마음, 고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기도를 올렸던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뒤에 보면 투 원지와 쓰리 소드가 이어져 들어왔어요. 이 두 카드가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 앞에 너무나 절실히 간구하는 여러분을 신이 들었고 그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로움이 짙게 깔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두 장의 카드를요, 그냥 한마디의 단어로 한다면 분리불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두고 특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상황적인 1과 2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대가 90년대 그 시절 노래를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투투라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그 노래 제목이 1과 2분의 1이 있었어요. 그 노래 제목처럼 뭔가 연인이든 부부든 아니면 그저 비즈니스 관계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뭔가 하나로 합심했던 관계, 하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합쳤던 어느 관계 혹은 그런 구체적인 관계를 떠나서 그저 내가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뭔가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포인트는 어느 경우든 하나였던, 믿었던, 의지가 되었던 그 무언가로부터 내가 단절, 분리를 경험한 상태인 겁니다. 이 투 원지가 그 분리의 에너지고요. 이 쓰리 소드가 그 분리로부터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배신감, 슬픔, 좌절감, 우울감 이런 물밑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정말 극심한 경우 진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너무나 아프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죄송해요. 우리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옹졸해서 제가 쓰는 단어나 말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상처나 아픔을 건드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구하면서 메시지 전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메시지가 전하는 그 치유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래 보면 이제 그 치유와 기도의 응답에 관한 메시지를 볼게요. 이 심판 부활 메이저 카드와 퀸 소드 이 두 카드가 나왔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자, 이 에너지, 이 두 장이 말하는 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정말 천지를 울릴 듯 여러분의 온 가슴을 감동케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일지까지는 제가 볼 수 없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이제 여러분은 내 심장을 찌른 그 칼을 뽑아서 이 심장을 나를 찔렀던 이 세 개의 칼, 이건 마이너 카드고 이건 궁정의 여왕입니다. 그 칼을 뽑아서 쥐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여왕의 자리에 앉아 여러분 삶의 카리스마 넘치는 주인이 될 거다. 이 메시지입니다. 누구도 무엇도 감히 이 여왕의 정면을 볼 수가 없고요. 털끝 하나 상처 입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여왕 카드 잘 보시면요. 오늘 조금 어둡죠, 여러분? 지금 여왕의 손에 조금 무섭지만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어요. 이 지금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이 얼굴을 보는 순간 돌로 굳혀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메두사의 머리를 쥐고 있어요. 백성은 감히 고개 들어 여왕의 발끝도 올려다보기 어렵죠. 그 정도로 단호한 신성 아래 내 운명의 주제자가 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하죠? 자,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적으로 지금 혼자가 된 것 같고 혼자인 것 같다고 느끼시겠지만 여러분은 정말 신의 가호, 신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계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감적으로. 자, 이제 지금부터 뒤로 이어지는 카드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보세요. 색깔만 보셔도 느껴지실 겁니다. 뒤로 나이트 완즈와 아래 파이브 완즈 엄청 뜨거워졌죠, 여러분. 이 비팅 카드와 오라클 메시지 카드와 합쳐서 이렇게 4장의 카드는요, 정말 이거는 여기는 완전 끝났어요. 그냥 완전 분위기가 대반전입니다. 이 뒤로 4장은 정말 다 거세게 일어나는 그런 기운찬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 4장의 카드를 하나의 단어로 압축해보라고 하면 그야말로 단어 그대로 도약, 성장입니다. 이 페우룬도 성장의 원리를 이야기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하루에도 천리를 내달린다 하는 여포의 명마, 적토마가 앞다리를 높이 들어 뛰어오르고, 또 오라클 유니콘 카드와도 자세가 비슷하죠. 같잖아요. 비팅 카드에선 날아오릅니다. 지금 유니콘 날개 보이시죠? 여기는 이 불길이 마치 여러분 열정의 불길이 날개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날개가 있죠. 아래 보면 5 안즈가 들어왔잖아요. 이 5 안즈, 여러분이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2 안즈 에너지, 내가 뭔가에서 분리되었다, 단절되었다 라고 느낀 과거에 3개의 완즈가 더해져서 별을 지었습니다. 비팅 카드의 타이틀, 이 비팅 카드의 타이틀은 알려지지 않은 운명으로의 도약, 미지의 세계로의 믿음의 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키워드나 이 상징적인 이미지들만 보셔도 여러분은 아마 메시지는 받으셨을 겁니다. 신은, 다시 운명은 당신의 삶에 뜨거운 열정과 생명력, 그 생명력을 부활해 활력을 피워 올릴 것이고, 그 현실의 새로운 동기는 여러분을 기고 뛰는 모든 땅 위의 모든 것 위에서 최우선, 최상위의 권리를 취하게 할 것이라는 명확한 계시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눈부신 도약과 그 놀라운 성장의 결론을 이렇게나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앞에서 요약 메시지에서 전해드렸던 이 유니콘 오라클 카드로 명상과 액션에 관한 제안 메시지 전해드리고 리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그 신성의 에너지가 이렇게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명상 제안입니다. 수호천사에게 당신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당신의 천사가 다가왔을 때 갑자기 유니콘 천사가 나타나 그녀의 등에 올라타서 도망치라고 손짓합니다. 당신은 점점 더 높이 날고 신의 영역으로 건너갑니다. 절정에 이르면 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메시지를 받아보세요. 확인합니다. 나는 신 앞에 있습니다. 나의 천사는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액션을 제안합니다. 당신의 천사에게 기도를 하세요. 조용한 공간으로 들어가 신에게 당신의 기도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제 전화를 열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당신의 삶에서 신의 존재의 보호와 사랑 깊은 인도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글쎄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 어떤 정말 이별의 아픔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혼자 고립돼서 여러분 슬픔과 우울감에 많이 젖어 계신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오늘 메시지를 정말 꼭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명확한 이렇게 신의 가호에 대해서 카드가 정확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수호천사는 이렇게 눈부신 성장과 도약으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운명을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장 든든한 이 최고의 백, 그죠? 이보다 더 크고 비싼 백이 어딨어요, 그죠?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남이 값을 치를 수 없는 최고의 신성의 명품백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부디 이 메시지 잘 닿았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하면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름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2번 nowadays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nowadays는 정신적, 물질적 결핍에 대한 필요성을 상징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공에 대한 목마름, 그것을 이야기하는 문자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성공에 목마른 그런 열정가, 야망가 분들이 오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드 전체 열어서 정확한 메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니콘 오라클 카드부터 볼게요. 네, 나로 마운틴, 스터빌리티, 산이 아니라 안정성이다. 이런 아주 장엄한 에너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끝에 보도록 하고요. 주요 카드 전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카드가 10 펜타클, 5 펜타클, 더 스타 메이저 카드, 1번 메이저 더 매지션, 7 완즈, 퀸 완즈, 템퍼런스, 더 러버스 메이저 카드. 지금 이 뒤에 4장은 다 메이저 카드네요. 자, 그리고 이 운명적 변화의 중심, 그 사이를 보는 피팅 카드. 네, 나이트 코인이 나왔습니다. 펜타클의 기사에서 여왕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약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의 모든 고난과 결핍의 그림자가 거대한 것은 당신이 이룩하고 완성할 성공이 그토록 거대하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그 거대함은 당신을 두렵게 만들려는 다만 고난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당신의 빛으로서 그려낼 거대한 그림자, 그 장엄한 성공의 반향이라는 것을. 자, 우리 여러분에게 전하는 카드 전체 메시지의 포인트 키워드는 자수성가와 삶의 안정성입니다. 이 두 카드, 비팅 카드와 오라클 메시지 카드가 그 정확한 키워드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수성가와 삶의 안정성, 그 두 가지를 아주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주요 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비팅 카드의 원래 타이틀은 성공의 자급자족을 배우다, 습득하다, 의역하면 자수성가를 실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여러분이 그런 어떤 부모나 타인의 도움 없이 그야말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거나 크게 뜻을 떨치는 자수성가를 이룩할 그런 분이란 얘기죠. 자, 우리가 충분한 것은 풍족이라 말하고 또 가득 차지 못한 것은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또 필요에 가득 차서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만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카드를 나눠 그 상징을 말씀드리자면 맨 앞에 2장이 바로 그 풍족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또 뒤에 2장은 부족, 그리고 끝에 4장은 만족, 안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여러분에게 있을 운명적 변화의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이 10코인과 5코인을 두고 풍족과 부족의 그런 상태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카드에 따라 붙은 아래 카드의 의미도 대비가 됩니다. 지금 먼저 풍족함을 말하는 10코인 아래 7 완즈는 초반의 성과, 부분적인 성공, 도움을 찾고 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부족과 결핍을 말했던 이 5코인 아래 퀸 완즈는 힘이 넘치고 권한을 가진 인물과 그 권력 자체에 관한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렇게 자리가 뒤바뀐 것 같죠? 이렇게 있어야지 사실은 어울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이 10코인과 7 완즈, 과거에는 내가 풍족함을 위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 아닌 곳에서 그 해법을 찾았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늘 부분적인 성공에 그쳐야만 했던,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했던 일의 경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비유를 하면 우리가 집을 구입하는 등의 어느 자산을 취득하거나 혹은 사업이나 생계를 위한 비용적인 부분의 일부를 대출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어떤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을 통해 일구고 취한 마이너 7 완즈, 그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퀸 완즈는 그 모든 결핍과 부족의 상황으로부터의 말 그대로 내가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이미 모든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여왕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야말로 뜨끈뜨끈한 이 여왕의 의자, 이 여왕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춥고 굶주려 헤매는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곳간의 양식과 자원을 어떻게 운용하여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4장의 카드가 말하는 여러분 운명적 변화는 정말로 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때론 내가 절박하게 정말 내 밖에서만 그 도움을 구하고 찾아야만 했던 과거에서 이제 여러분이 반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들의 곤궁함을 다스려 보살필 힘과 권한, 동시에 그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윤리적 의무를 실천한 사회적 기업가 혹은 그런 완전한 성공의 자리를 취하게 될 자격을 채울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그 자격이 채워진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이 사이에 숨은 이 변화 사이에 숨은 우리 여러분의 피땀 눈물의 세월과 그 고난의 여정을 세세히 볼 수는 없지만 이 마이너에서 궁정의 권력자로 등극하기까지 수많은 고비와 정말 이 거대한 산과 같은 난관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로의 흐름이니까 어쩌면 지금 현재 시점 우리 여러분이 고난의 여정 중에 계신지도 모르고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은 다만 이 도약을 위한 메꿈의 과정일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 완지의 여왕이 나왔을까? 이 여왕은 정말 이 룬처럼 나우데이즈 룬처럼 정말 야망갑니다. 남들은 내가 이 마이너에서 궁정의 여왕이 됐어요. 그러면 남들은 당연히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아직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난 더 성공해야 돼. 더 잘 돼야 돼. 이런 거죠. 자, 뒤로 이어진 메이저 2장의 카드, 이 스타 메이저 카드, 아래 템퍼런스 메이저 카드가 이제서야 여러분이 느낄 만족감, 그리고 그 만족감을 안겨줄 쾌거를 매지션과 더 러버스 메이저 카드를 통해서 그 절묘한 상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이렇게도 보지만 지금 제 눈에 이 2장과 이 2장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여러분 김혜수 씨가 연기한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실까요? 그 드라마가 원래는 일본의 원작을 리메이크해서 대박이 나고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 리메이크 작품을 역수출한 그런 쾌거를 이룬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10 펜타클이 그 일본 원작이라고 볼게요. 그럼 내가 그 원작을, 그 직장의 신 원작을 리메이크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다만 환경이나 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원작이 내게 아니잖아요. 원작이라는 원작자가 따로 있고 그 작품의 영광은 이미 기존에 깔려 있어요. 내가 그 성공, 원작의 성공을 의지해서 리메이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대박이 나고 그 원작자의 나라에, 그 원작의 나라에다가 역수출하는 딱 그 그림으로 보여요. 또 그것도 있죠.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이렌 오더. 요즘은 당연한 시스템이 됐지만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모바일 주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이후에 당시 이석구 사장님이 되려 브랜드의 본거지인 미국 시장에 그 주문 시스템을 역수출하는 그런 쾌거도 있었죠. 그렇게 뭔가 내가 지금의 환경과 조건은 내가 더 열악하지만 상황이나 어느 가치의 역발상을 통해서 열악한 조건, 낡고 유행이 지난 어느 가치, 그런 어떤 넉넉지 못한 환경으로부터 우리 여러분이 기존의 영광, 타인의 성과나 가치, 이 텐코인이 말하는 그것을 리메이크하거나 리커버를 하면서 그 애초의 성공, 그 원작이 마이너 10으로 이룬 애초의 성공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성공, 이건 메이저잖아요. 여러분 이 뒤에 4장이 다 메이저 에너지입니다. 여기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한 화려한 성공을 거둘 것이고 바로 그 성공에 이르러 여러분의 모든 이런 어떤 정신적, 물질적 결핍, 아직은 내가 계속해서 목마른 그 정신적, 물질적 갈증과 결핍을 완전히 채우고 또 충분히 적셔줄 것이라는 내용으로 메시지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10코인을 만약에 꼭 어느 제3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이 과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던 일이나 직업 자체로 보면, 직업 자체로 보면 당시에 내가 과거에 특정 성과 혹은 반려된 아이디어를 버리거나 그만두고 그 회사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나와서 키운 어느 가치,
그들이 버린 어느 가치가 과거의 그 회사에 여러분을 내보낸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 되면서 여러분이 갑으로서 이제는 을이 아닌 갑으로서 그 회사와 주도권을 쥐고 계약을 하게 되는 이런 그림이에요. 이 더 러버스 메이저 카드는 이상적인 장기 계약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현실에서. 그래서 이거는 역수출. 이 템퍼런스는 지금 원래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 카드인데 지금 제가 이 카드 보면서 계속 역발상, 역수출, 역전승 막 이런 것만 생각이 납니다. 계속. 그런 흐름으로 정확히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의 신이 이제 원작도 유명했고 성공했지만 그 마이너 10의 성공과는 비할 바 없이 우리나라에서 작품을 리메이크하면서 직장의 신이 오히려 일본으로 역수출이 되잖아요. 역수출되면서 주목을 받고 성공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여러분 카드에 굉장히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 여러분이 더 잘 그 뜻을 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이 지점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완벽한 자수성가를 이룩하고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 더 떠오르는 거는 만약에 진짜 연예인이시라면 내가 어느 기획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4장의 카드는 정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고 내가 그곳으로부터 내 능력과 하는 만큼의 정당한 보상,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머물러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다가올 변화는 여러분이 이곳을 나와서 애초에 이 기획사보다 더 큰 정말 1인 기업체다, 걸어다니는 기업이다 라고 할 정도의 큰 성공을 거두는 이쪽은 마이너에서 궁정의 흐름이지만 여기는 메이저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있을 운명적 변화는 메이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이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레벨이 다른 그런 성공을 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유니콘 오라클 메시지 명상 조언 액션 조언 전해드리고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이 아니라 안정성이다. 변환합니다. 갑자기 당신의 길을 따라 산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겁을 먹지만 그 다음에는 두려움을 풀어주고 말합니다. 여기에 힘과 힘의 기초가 있다.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 산은 영원하다. 그것은 움직이고 흔들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견고한 바위입니다. 이 감사의 순간에 유니콘이 탄생합니다. 마운틴 유니콘은 모든 폭풍을 이겨내고 안정적입니다. 우뚝 서세요. 명상하세요. 마운틴 유니콘의 정상에 감히 오르십시오. 당신의 직관을 이용하여 당신의 여정을 안내하세요. 모든 발판과 모든 바위가 당신을 붙잡아 두고 당신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발 아래와 머리 위로 우뚝 솟은 안정감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당신이 주장하고 소유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멋집니다. 당신 자신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나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나는 영원한 힘입니다. 나는 산입니다. 나는 거대하고 웅장한 산입니다. 액션을 제안합니다. 산이나 언덕의 꼭대기에 올라보세요. 또는 당신이 안정성과 놀라운 힘의 개념을 명상하는 동안 아름다운 산의 사진들을 경이롭게 바라보세요. 가장 높은 봉우리를 시각화하고 안정성을 외칩니다. 그것은 궁극의 평화입니다. 이런 명상 조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요.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름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3번 라이드흐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라이드흐는 정신적, 물리적 이동, 여행을 의미하는 그런 룸 문자입니다. 어느 이동과 변화 자체의 그 빠른 진행 속도, 그런 속도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의미로는 현재 자신의 방식,
혹은 어느 영역을 버리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떠난다, 이런 에너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드 전체 열어서 정확한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카드 볼게요. 먼저 오라클 메시지 카드부터 보겠습니다. 이 카드 얼마 전에도 리딩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해마가 아니라 원근감이다 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끝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전체 주요 카드 볼게요. 네, 첫 카드가 0번 메이저 더플 카드, 그리고 투컵, 황제 메이저 카드, 더 문 메이저 카드입니다. 3번 메이저 여황제, 더 월드 메이저 카드, 야, 엄청나네요. 페이지 소드, 퀸 펜타클. 자, 그리고 운명적 변화의 중심을 보는 4위 카드는 식스 소드 에너지가 나오네요. 자, 이 카드 보시면 여러분, 한 전사가 이렇게 무리들이 막 이 전사를 찾고 있고 막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쵸? 여기서 막 횃불을 들고 이 인물을 찾고 있는데 인물은 차가운 바닷속에 나무 뒤에 숨어 있죠. 자, 이런 에너지가 나왔네요. 뭔가 굉장히 긴장감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한번 먼저 요약부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뒤돌아선 순간 찬란한 태양이 당신의 등을 따뜻하게 적셔올 것이다. 시작의 미미함은 언제나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미미한 시작은 다시 언제나 창대한 완성을 그 밖에 두지 않으며 이미 그 시작에 품고 있다. 당신의 용기 낸 시작도 그러하다. 고독한 사투에 지쳐 애써 뽑은 칼을 다시 좁고 어두운 칼집 속에 넣으려 하지 말라. 이미 충분히 그 날이 세워져 칼집만 아프게 할 것이니 말이다. 자, 우리 여러분, 요약은 우리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도광양회의 마음으로 계속 숨기어 나를 세우려 갈아오던 칼을 용기 내어 뽑아 들었는데 다시 여러분이 칼집에 넣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비트윈 카드부터 볼게요. 이 카드 정말 이미지가 강렬하게 다가오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비트윈 카드 6 소드에서 7 소드로 넘어가는 그 변환의 타이틀은 탈출의 결정과 그로 인한 고립감, 그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차가운 물속에서 그렇게 차가운 고립감에 빠져 있지만 곧 희망을 찾아서 모든 고통의 끝을 맞이하고 새로워질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시점에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외롭고 고립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그럴 필요 없는지 지금부터 정확한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4장을 볼 건데요. 이 앞에 4장으로 사실 제가 받는 건 거의 느낌이 뭐냐면요. 정략 결혼을 앞둔 부잣집 딸이 집을 나와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 결혼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거를 그냥 비유를 했을 때 뭔가 나를 둘러싼 아주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을 월담해서 끝내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비유가 조금 그랬긴 한데 어쨌든 그 놀라운 결단과 용기를 칭송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구절 같은 그런 메시지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먼저 이 앞에 0번 메이저 풀카드와 3번 여왕제 카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이 그림은 앞서 예시 드린 대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격식 있고 호화롭게 잘 차려놓은 파인다이닝 테이블을 걷어차고 내가 먹고 싶고 좋아하는 요리와 분위기로 저녁 테이블을 다시 세팅하는 그렇게 남들 눈에는 바보 같은 용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남들은 그러겠죠. 아니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테이블을 걷어차다니.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바보같이 보이겠죠. 바로 그런 바보 같은 용기를 말합니다. 이거 대접이네요. 제가 근래 이런 리딩 한번 한 것 같은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그렇게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나를 가리고 둘러싼 제3의 배경과 조건, 그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해서 내 소신과
내 스타일에 맞춰서 완전히 새롭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왕제가 제3의 어떤 영향력에 의한 나의 캐릭터라면 뒤로 나온 이 페이지 소드는 여러분이 다시 옷 입히고 우아한 하프 대신 날카로운 칼을 쥐게 새로 만든 캐릭터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그런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여러분의 캐릭터 위로 정말 강력한 황제, 고집스러운 메이저 에너지가 단단히 누르고 있죠. 뭔가 저항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로 들어온 카드가 투컵과 월드 메이저라면 여러분이 현재 느끼는 그 빠른 변화는 그 겉모습이 이렇게 내가 엄청난 고립감을 느끼고 외롭고 두려운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것이 그 겉모습이 상관없이 마치 남녀가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 그 진정한 사랑을 만나 결혼하듯이 여러분 삶에 진정한 소명을 실현하고 완수할 운명적인 인도와 그 완성으로의 안내라는 겁니다. 이 두 카드가. 그래서 말하자면 그 예시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 그 사랑의 언약, 영원한 약속이 성립되는,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계약의 체결, 거래의 성사로도 이 투컵 에너지를 읽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삼자의 눈에는 반듯하고 호사로운 이런 직장이나 직업을 버리고 늘 여러분이 원하는지 모르고 원하고 정말 바라는지도 모르고 바랐던 그 깊은 내면 물밑의 갈증을 따라서 이르게 된 어느 새 직장 혹은 새 직업, 새 일의 시작에 이제 들어섰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월드 메이저 카드는 바로 그 어떤 오랜 것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잇는 강력한 매듭의 에너지죠. 이 두 카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진정한 소명의 길을 들어섰다는 것을 명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들 눈에는 혹은 부모님 눈에는 이 결정과 이 새로운 시작, 이 새로운 선택이 이렇게 바보 같고 엉뚱하고 무모하고 탐탁지 않게 여겨질지 몰라도 여러분 자신과 그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아주 탁월한 정말 날카로운 결정이 될 것임을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황제의 에너지가 그런 여러분의 도전의 선택과 결정을 그렇게 무모하게 바라보고 억눌러서 포기하게 하려는 이 황제의 에너지가 정말 누구이고 무엇이든 간에 혹은 정말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 한계의 틀일 수 있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집스럽게 하나의 길을 가도록 경로 이탈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나를 따르라 했던 그런 오래고 단단히 고정된 한계의 울타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게 제3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내 결정에 대한 불안함, 그 묘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시점에서 우리 여러분이 이런 처절한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외로운 싸움이 되니까요. 근데 그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립감, 그것에 대해 이 페이지 소드가 말하는 거, 여기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이 위에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베르사체 브랜드 로고기도 하죠. 메두사의 머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그래서 이 두 인물의 에너지, 이 황제와 페이지 소드, 이 두 인물의 에너지를 제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좀 빗대어 보면 페이지 소드로 표현된 여러분이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던 메두사를 해치운 페르세우스고요. 이 황제는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인 셈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우스의 아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여서요. 머리를 들고 돌아가던 길에 아틀라스 왕의 나라를 발견을 합니다. 이제 돌아가던 길인데 힘들어서 하룻밤만 이제 휴식을 취하려고 갔는데 아틀라스가 언젠가 자기가 듣기로 제우스의 아들이 자신의 황금 사과를, 재산을 가져갈 거라는 그런 예언이 기억나서 그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아틀라스 앞에 메두사의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어서 그를 돌로 변하게 만들죠. 황금 사과도 챙겨가죠. 그리고 그 후에도 페르세우스의 여정의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바로 이 눈이 마주치면 모든 것을 돌로 만드는 메두사의 머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이야기처럼 어떤 단단하고 강력한 저항과 방해의 요소에도 신은 여러분의 용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이 시작, 이 앞길을 막을 자가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런 계시적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정말 신이 옹호하고 수호하고 있다. 신이 가드를 치고 있다.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뒤에는 문 메이저 카드와 퀸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걸 좀 극단적인 상징으로 이 문 카드 잠깐 내려놓고 이 앞에 맨 앞에 나왔던 여왕제 카드와 퀸 펜타클을 약간 비유를 해본다면 이 여왕제를 허영과 사치의 재물이라고 본다면 이 퀸 펜타클이 가진 재물은 사랑과 자비로 베푸는 넉넉함과 재물입니다. 그 근본의 에너지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 메이저 카드와 아래 이 퀸 펜타클 이 두 카드는 딱 그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던 성경 말씀이 전하는 숨은 축복과도 같이 이 문 메이저 카드가 바로 그 숨은 축복이죠. 그것과도 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뜻을 이루어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그 풍요함은 진정한 소명에 대한 베품이고 사랑이니 그 보상 또한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할 것이다. 이런 계시적 메시지로 명확합니다. 퀸 펜타클은 한 나라의 곳간을 가진 안주인입니다. 그렇게 풍요하게 될 거다. 자, 그렇게 메시지가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리딩과 사실은 큰 줄기가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앞에서 재벌 후계자가 자신의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예시를 들면서 제가 리딩했던 게 있어요. 분명히 그게 좀 제가 생각이 많이 나서 여러분 앞전 리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겹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이 뭔가 이 용기네요. 내가 결단하고 새로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지 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분명 그 일의 시작과 끝은 이미 성공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매듭 지어져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월드는 메이저의 완성 카드, 가장 강력하고 멋진 카드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카드죠. 삶의 모든 면에서 완성을 이루는 멋진 카드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라클 메시지 명상 조언 전해드리고요. 리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마가 아니라 원근감이다. 작은 해마 한 마리가 거품과 소금물, 산호와 물고기 사이를 떠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꿈과 소망, 그리고 바람, 수색 낙원입니다. 해초가 빗줄기를 타고 춤을 춥니다. 그것은 변덕스러운 움직임으로 고무적이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이제 막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뿔, 시원한 파란색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만약 당신이 찾는 것이 마법이라면 더 자세히 보세요. 나는 그냥 해마가 아니라 해마 유니콘입니다. 해마 유니콘과 함께 바다에 떠있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해마에게 여러분의 삶의 한 상황에서 새로운 면과 관점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파도를 따라 떠다니며 다양한 각도를 고려하세요. 당신의 관점은 긍정적이고 밝으며 항상 어둠과 빛의 시간에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액션을 제안합니다. 미술관에 가서 많은 그림, 조각, 예술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그리고 내 상황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의 관점이 여러분의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세요. 시야의 확장과 관점의 다각화로 그 창대한 완성과 창조의 시간도 함께 바라보라는 그런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꿈, 그 구체적인 비전과 또 그에 앞선 현재를 마치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이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허용하고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그 지혜로운 관찰자의 시선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오라클 메시지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메시지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고요.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룸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리 4번 이사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는 다툼, 권력, 정치 시기, 배신과 함정을 의미하는 그런 룬입니다. 단편적으로 얼음과 창을 상징하기 때문에 불에 맞서는 룬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사 룬을 선택하셨는데요.
메시지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얼른 주요 카드 전체 열어서 정확한 메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콘 오라클 카드부터 볼게요. 다만 거리의 램프가 아니라 명확합니다. 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앞길을 밝혀주고 길을 인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오라클 카드라서 우리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의 인도가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언 카드는 마지막에 같이 봐드릴 거고요. 주요 카드 보겠습니다. 첫 카드가 6 완즈가 나왔고요. 에잇 오브 펜타클, 에잇 오브 완즈 같은 수네요. 6 펜타클, 그리고 데빌 메이저 카드, 에이스 완즈, 8번 메이저 스트렝스, 13번 메이저 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운명적 변화의 중심, 그 사이를 보는 비팅 카드는 10컵에서 럭키 에이스 컵으로 넘어가는 그런 에너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보시면 이렇게 뭔가 어떤 빛이 계속 보이죠? 이 이사룬이 제가 얼음, 창을 상징하고 다툼, 권력, 정치 시기, 배신과 함정을 의미하는 룬이라고 했는데 카드들이 그야말로 이 룬의 에너지와 정면 승부, 모든 불리함으로부터 내가 용기와 의지로 당당히 맞서는 그런 용맹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런 용맹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약부터 진행해 볼게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깊은 어둠, 모두가 나를 겨냥하고 노려주시하는 것만 같은 현실에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는가? 당신을 향해 공격할 듯 소리치는 그것은 속빈 강정, 요란한 빈수레일 뿐이다. 곧 당신은 그 요란한 빈수레를 당신의 진가로 가득 채워 조용히 돌려보낼 것이다. 당신은 품격 있는 승자다. 이제 격조 높은 승자의 여유로 패자를 부드럽게 감싸 위로할 준비를 하라. 우리 여러분 카드는 먼저 이 비팅 카드와 오라클 카드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뭔가 앞길을 비추는 그런 빛이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두 카드는 정확히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캄캄한 어두운 동굴 속에서 눈앞에 여러분의 앞길을 비추는 환한 불빛을 만나게 될 것. 터널의 끝이 드디어 마치 신을 마주한 듯 하얀 빛으로 열리는 변화. 이 비팅 카드의 타이틀도요. 새 출발의 약속입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카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운명적 변화의 중심에 서 계신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 자세히 좀 볼게요. 자, 주요 카드의 큰 줄기를 읽어보면 한 우물이 여러 물길로 그 경로가 다양해지고 범위가 확장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무던히 내가 꾸준하게 한 길, 한 우물만 파던 일에서 큰 기회가 들어오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8개의 펜타클이 8개의 완즈로 변했죠. 자체로 번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첫 카드부터 볼 건데 여러분 카드는 좀 특이한 것이 완즈 6번이 펜타클 6번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8번 펜타클이 8번 완즈 에너지로 변했습니다. 동일한 수의 원소의 변화도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 완즈의 데빌이라면 정말 엄청난 부담과 압박감을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 이사룬이 바로 이 데빌의 에너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우리 여러분과 맞서던 이 에너지가 결코 작지 않았겠다, 만만치 않았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어느 분야의 절대적 존재다라고 할 정도로 그 세력이 크고 강한 무언가와 우리 여러분이 그야말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정면 승부를 치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앞에 두 장으로 봤을 때 글쎄요, 그게 뭔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상대가 정말 만만치 않은 에너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불의 에너지, 완즈라는 불의 에너지로 이 얼음에 맞서는, 그렇다 보니 그 압박과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느 모습이든 간에 분명 이거는 불공평한 싸움입니다.
말하자면 이 6 완즈와 데빌 에너지, 마이너 6번과 메이저 데빌의 에너지는 체급이 완전히 여러분이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높은 체급의 상대와 여러분이 붙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나네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추성훈 선수가 한참 어린 아오키 시냐의 정말 선 넘은 도발을 끝내 받아들이고 그 상대의 체급에 오로지 내가 맞춰서 10kg 이상 체중 감량을 하면서까지 대전했던 그 그림이 생각납니다. 이 두 카드로. 네, 그 추 선수의 승률 분석이 당시에 4%였다고 하죠. 4%였대요. 승률이. 그런데 결국엔 TKO 시켰잖아요. 아오키 시냐를. 당시에 경기 모습 보시면 끝에 이제 추 선수가 그 정신 못 차리는 아오키 시냐 앞에 승자로서 무릎을 꿇고 예의를 차려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 추성훈 선수가 이 6 완즈 속 인물이고 여러분인 셈인 거죠. 비유해서. 그런데 이 로마의 개선 장군으로 여러분을 표현했다면 이미 승자로 귀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추성훈 선수처럼 과정이 아닌 결과로 욕하는 보답해주는 그 통쾌하고 정말 품격 있는 승자로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뒤로 에이로 펜타클과 에이스 완즈가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추성훈 선수를 얘기했으니까 그 흐름을 잠시 좀 더 비유를 해보면 추성훈 선수한테 박수 칠 때 떠날 수도 있지 않냐. 왜 그렇게 승률이 낮은 그런 승부를 받아들이고 또 은퇴하지 않는지 이것을 물으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 대체 그 위험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등정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냥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른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자신도 그냥 격투기가 있으니까 내 길이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거다. 이런 말씀하신 걸 봤는데 이 두 카드, 이 에이로 펜타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에이로 펜타클은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목표, 외길 인생, 한우물입니다. 인내와 끈기로 자신의 길을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페이스 조절 완벽하게 하면서 네버 스탑하는 게 이 에이로 펜타클입니다. 장인 카드라고도 부르는 카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어느 남들의 기대치 혹은 여러분 자신의 어느 기대치에 정말 파격적인 성과, 그 꿈의 여정에 또 다른 시작을 크게 열어줄 거라는 그러한 기회가 올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이스 완즈는 이건 천운의 기회를 말하는 카드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앞에서 8개의 펜타클이 8개의 완즈로 변환했죠. 게다가 마이너 8번의 흐름에서 강한 힘과 내공을 상징하는 같은 수, 또 8번 메이저 스트렝스 카드, 강한 힘 자체로 제목이 힘이에요. 이거는 그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둘 다 이제 마이너 카드죠. 에이로 펜타클에서 완즈 8번으로 변환하고 그리고 끝내 또 동일한 수의 8번 메이저 스트렝스, 강한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 같은 수의 8번 메이저 스트렝스 카드와 더불어서 그 결실이 여러분이 이렇게 그동안 하나하나 이루어온 어느 결실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들어오고 또 여러분을 정말 정신없게 할 정도로 바쁜 행복이 연이을 것이다. 이런 암시입니다. 이건 그 여러분의 내공, 강한 힘 자체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전에 내가 이 하나의 펜타클을 망치와 끌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들여야 했던 그 정성과 시간의 땀방울이 100이었다면 이 에이로 완즈는 이제는 10방울의 땀만으로도 그 이상의 성과를 수확하고 그로써 여러분의 곳간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질 것, 풍족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쉬워진 수확, 쉽게 거둘 풍요로운 성과,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8번 펜타클이 8번 완즈로 돌아선 이 변환이, 그리고 동일한 좀 전에 본 동일한 8번 스트렝스 메이저 카드와 6 펜타클, 고된 연습으로 오히려 연습 게임보다 쉽고 가벼워질 실전 투입, 딱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 두 카드는. 지금 잘 보시면 맹수 사자를 길들이던 힘을 사람에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비교했을 때 이 일이 얼마나 쉬울까요? 그죠? 맹수 사자를 맨손으로 길들이다가 사람들에게 펜타클을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가. 자, 아래는 13번 메이저 데스 카드. 자, 이제 과거에 길었던 이 불리한 마이너 완즈, 이 불리한 마이너 6 완즈에서 그 입장이 이제는 끝나고 종결되고 이 데스가 종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베푸는 자, 같은 수죠. 6 펜타클, 베푸는 자,
무장 해제하고 이제는 무거운 갑옷이 아닌 부드럽고 가벼운 의복 차림으로 승자의 여유, 풍요의 자유를 만끽할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명확히 암시하는 겁니다. 이 데스 메이저 카드는 이 불리함의 끝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그로부터 이어질 새로운 여명의 시대, 뒤에 지금 찬란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태양 뒤에 이 가볍고 여유로운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인물의 무드를 보셔도 비장함이 사라지고 압박과 부담이 사라진 그 가벼움이 느껴지시죠? 자, 우리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는 이 두 카드가 포인트 카드로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계속 불리한 패자에 남아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 입장이 종결되고 이제 여러분은 강한 힘에 품격 있는 승자로서 더 쉽게 여러분의 곳간을 채워나갈 것이다. 그렇게 번영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추성훈 선수가 아직 은퇴 안 하셨지만 이 상대의 도발로 치른 경기를 승리하면서 그 명예는 더욱 빛나고 또 진가는 더욱 높이 평가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또 그분 자신도 이제는 정말 이렇게 홀가분하실 거잖아요. 격투기 전장에만 있던 분이지만 지금은 정말 패션 모델, 광고 모델, 방송인으로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유롭게 하면서 가족과 삶을 즐기시듯이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뭔가 오랜 시간 나를 지치게 하고 크게 부담과 압박을 주었던 어느 일의 장애와 고비를 완벽한 승리로 인도받으면서 이 비팅 카드, 새 출발의 약속이란 타이틀을 가진 비팅 카드의 메시지와 같이 말 그대로 새 출발이 약속된 그 운명적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로 다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요. 진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카드 읽으면서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 끝으로 유니콘 오라클 명상 조언 메시지 전해드리고요. 리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밤은 어둡고 길은 깁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색입니다. 하지만 이건 뭐죠? 빛입니다. 간단한 가로등 기둥이 경로를 비춥니다. 어떤 이들은 눈길도 주지 않고 그 옆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빛이고 기적이며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경로를 풍부하게 합니다. 이 깨달음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빛나는 유니콘이 다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명상합니다. 빛의 무한한 본성과 빛이 공간을 여행하고 풍요롭게 하는 방식을 되돌아보세요. 가장 단순한 램프 포스트는 그 나름대로 유니콘입니다. 빛나는 유니콘과 함께 방문하여 빛의 본성, 영원한 빛을 보세요. 당신 자신을 확인합니다. 나는 빛납니다. 나는 반짝입니다. 나는 가볍습니다. 모든 빛이 나를 위해 그 빛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요, 정말 신의 인도를 분명히 받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길을 이렇게 밝게 비추는 인도와 수호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 천운과도 같은 에이스 완주의 기회가 정말 궁금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정체와 이 얼음의 상황, 뭔가 부정적이고 여러분에게 압박과 부담을 실었던 차가운 정체와 시기의 에너지가 완전히 녹아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안 녹을 수가 없죠. 이 뜨거운 불과 이 빛에 이 얼음이 배겨낼 수가 있을까요? 배겨낼 수 없습니다. 메시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리딩을 멈추고 싶지가 않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름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5번 라구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구즈는 물을 상징합니다. 물의 수용력과 수동성, 흐름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문자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라구즈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메시지는 카드 전체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유니콘 오라클 메시지 카드부터 보겠습니다. 나러디얼 하모니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사슴이 아니라 하모니다. 조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카드가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예전 리딩에서 나온 오라클 카드가 좀 중복이 몇 개 나온 것 같아요. 또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어요. 그쵸? 자, 이건 조금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고요. 마무리에. 자, 주요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첫 카드가 은둔자 메이저 카드가 나왔고요. 페이지 펜타클, 세븐 펜타클, 나이트 소드, 에이스 소드, 킹 소드, 완즈 킹. 둘 다 킹이 두 분이 나란히 나왔네요. 12번 메이저 행맨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그 운명적 변화의 중심, 그 사이를 보는 비팅 카드는 데스 메이저 카드가 나왔네요. 13번 데스 메이저 카드에서 템퍼런스 에너지로 이동하는 비팅 카드가 나왔습니다. 메이저 에너지예요. 작지 않은 변화겠습니다. 한번 전체 메시지 요약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빛을 감지하고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음유시인과 현인들의 창공의 빛보다 더 소중히 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 스스로의 생각을 묵살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스스로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천재적인 모든 업적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예전에 무시했던 생각들을 마주한다. 그들은 적대했던 위험과 함께 우리에게 돌아온다. 자, 우리 여러분 요약 메시지를 제가 전체 카드에서 느껴지는 단어가 신념, 사명, 약간 비장하고 아주 장엄한 위대한 에너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캐치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비팅 카드의 그 이미지를 보면서 미국의 철학가 랄프 월도 에머슨의 자기 신뢰라는 책에 있는 경구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딱 맞는 요약 메시지가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구주도 이러한 변화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그 흐름 안에서 느끼는 감정의 변화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먼저 앞에 4장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 은둔자 메이저 카드와 페이지 펜타클 이 2장의 카드, 이 2장의 카드는 거의 스승과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예요. 이 페이지 펜타클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의 연구나 학업 그와 관련한 목표점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이 정말 짧지 않은 세월 집중하고 몰입해온 길이 분명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분야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시겠지만 정말로 의학이나 법학 전공의 학생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꼭 그런 방향이 아니더라도 그 목표는 은둔자면 정말 누구도 쉽게 선뜻 나서고 따르기는 어려운 길일 겁니다. 그러한 목표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남보다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을 공들여야 하는 여러분만의 목표나 분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소드의 왕 있죠. 이 칼의 왕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로 보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죠.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에는 희생, 봉사, 장인 정신이 담긴 윤리적 지침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에이스 소드, 정말 천기를 상징하는 에이스 소드를 예를 들어서 그 선서문이라면 그것을 취한 여러분이 바로 소드킹인 셈입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로 여러분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 오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애초의 그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가 될 거다 이 얘기죠. 의대를 가고 싶었던 분이라면
의대를 가실 거고요. 법학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합격수도 분명히 이 두 카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단단하게 예비된 승자의 자리는 이미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이미 합격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점은 다 다르실 수 있죠. 이 에이스 소드는 자체로 자아의 승격, 정복하려는 그 정신을 상징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자신만의 목표를 단호히 정복한다는 것을 명확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뒤에부터가 흐름이 정말 좀 특이합니다. 이 세븐 펜타클과 아래 킹 완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먼저 이 완즈의 왕을 좀 볼게요. 앞에서는 여러분을 소드의 왕으로, 칼의 왕으로 보여주고 변화 뒤에 완즈의 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칼의 왕이 의사, 판사, 변호사, 경찰, 요리사, 미용사 이런 어떤 전문직 그런 직업이라면 이 완즈킹은 사업가, 기업가, 농부와 같은 그런 직업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색이 너무 다르죠? 판이하죠? 자, 위에도 보면 세븐 펜타클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분명 궁정의 페이지였거든요. 근데 이 뷰팅 카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변화한 모습에는 마이너 세븐 펜타클에 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정말 이 뷰팅 카드 있죠. 여러분 이 지금 데스에서 템퍼런스로 넘어가는 이 뷰팅 카드의 타이틀이요. 목적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고수에 오던 지금 이렇게 킹 소드에서 완즈로 변했듯이 어느 고수에 오던 목표의 변경이나 새로운 경로로 갱신하는 그 변화를 말하고 있어서 어쩌면 현재 그렇게 이 페이지 펜타클 내가 스승 밑에서 학생으로 관련 공부 중에서 세븐 펜타클 여기서 하산해서 내가 직접 내 땅, 내 영역을 일구고 수확하려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으로 뭔가 실질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는 내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 열정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길이, 이 은둔자가 말하는, 상징하는 이 길 자체가 여러분의 애초의 목표, 이 길 자체가 워낙 어렵고 정말 고행과 신념의 길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목표를 조정하시려는 마음이 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점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지점이다 명확히 하기 어렵지만 어느 시점과 방식으로든 그 마음의 변화에 따른 목표의 변경, 갱신이 한 번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삼자의 개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변경에 있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의도한 변화일 걸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목표를 변경한 상태라면 이후에 카드 2장, 이 끝에 2장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할 듯 싶습니다. 지금 나이트 소드와 행맨 메이저 카드가 들어와서 둘 다 강한 몰입감과 집중력을 말하는 카드들인데요. 특히나 이 메이저 에너지의 행맨은 막중한 의무감과 비장한 사명감입니다. 자체로. 그래서 그것에서 도무지 벗어나기 어려운 그 정신적 고뇌와 피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나이트 소드와 행맨으로 마무리되는 흐름을 좀 읽어드리자면 중도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거나 애초에 목적을 갱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새로운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븐 펜타클이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죠. 그런데 갑자기 나이트 소드, 갑자기 앞에서 내가 변경하기 전에 이전에 어느 관련 영역에서 와중에 어떤 제안이나 제의가 여러분 등 뒤로 들어옵니다. 이 제안이나 제의는 여러분의 그 애초의 목표에 대한 사명, 과거 깊었던 신념과 의무를 되짚어주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기를 권유하는 그런 에너지로 보여요. 그래도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냐,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신념과 사명으로 집중했던 일이나 공부가 아니냐, 지금 돌아서면 안 된다 하면서 새로운 제3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복귀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일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권고죠. 부탁. 또 여러분도 결국에는 이 원래의 목적, 본래의 취지로 복귀를 선택하실 것이며 그 애초의 목적은 여러분이 타고난 소명, 가야 할 길임을 메시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뷰팅 카드도 메이저 에너지로 데스에서 템퍼런스의 이동이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는 갱신이지만
지금의 에너지는 갱신이지만 다가올 그 후의 에너지는 절제와 조율, 조화로운 균형의 에너지고 오라클 메시지 카드까지도 하모니,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글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으로서는 정말로 이 복귀가 싫으실 수도 있고 정말 다 갈아엎고 새롭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카드의 메시지는 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선구자, 선지자의 길이 여러분의 소명, 인생이 귀하고 아름다운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메시지도 명료해 보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라클 메시지 전해드리고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길을 따라 당신은 숲속에서 그의 주변 환경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사슴의 매끄러운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고 우아하고 조화로운 강력한 사슴 유니콘의 우아함과 힘으로 황야를 통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 세상과의 조화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조화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요청하면서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무엇이 보이나요? 확인합니다. 당신은 세상과 하나가 되어 그 은혜와 힘으로 당신의 길을 걷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길을 위해 세상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슴이 아니라 하모니입니다. 자, 여러분 메시지니까요. 잘 담아주시고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룸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